반갑습니다. 이동훈입니다. 자, 이번에 조종행동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조종행동으로 C기라는 행동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쵸?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 자, 이렇게 캐릭터가, 플레이어 또는 뭐 엔티티가 원하는 목표점을 향해서 쫓아가는, 자, 그런 행동이었고, 자, 이번에 살펴본 내용은, 자, 쫓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도 있습니까? NPC가 도망가야 될 경우도 있겠죠. 플레이어와 싸우다가 죽을 때까지 싸울 수도 있겠지만 일정 이상 체력이 깎인다거나 어떤 사안이 왔을 때 플레이어로부터 도망가는 NPC를 만들어야 될 필요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살펴볼 것은 이렇게 자, 안등장하네. 도망가는, 자, 앞에 이렇게 위치해 있으면, 그쵸? 자, 도망가는 이런 행동들 재밌죠? 예, 이런 행동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만들까요? 우리가 지금 배우는 조종 행동은 아주 대표적인 조종 행동들이고, 실제 여러분들은 아마 여러분들 NPC가 어떠한 행동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독특한 행동들에 대해서 정의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새로운 이런 사실을 배울 때도 항시 나라면 도망가는 걸 어떻게 만들겠다, 자, 생각을 하고 그걸 갖다가 우리가 지금 배우는 어떤 방식대로 벡터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행동을 정의하기만 하면 상당히 그럴듯한 행동이 나오거든요. 도망간다.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요? 먼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도망간다. 사실 도망간다는 것은 사실 쉽거든요. 뭐냐면 우리가 쫓아간다 라는 행동이 있었잖아, 그쵸? 네, 그 행동에 이제 반대 방향으로 가면 도망가는 게 나오지 않을까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그 current velocity라는 것을 과 desired velocity를 구하고 난 뒤에, 자, 이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자,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방향만 바꿔서, 자, 이렇게 바꿔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한번 보시면 이게 여기서 바꿨네요. 우리가 앞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비이컬 포즈에서 타겟 포즈로 가는 벡터를 구했어요. 자, 점 빼기 점, 자, 끝점 빼기 시작점이다 그랬죠. 그래서 비이컬 포즈에서 타겟 포즈로 가는 이 방향을 디자일 벨로시티라고 했는데, 아까 저는 이 방향에서 다 구한 뒤에 반대로 간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디자일 벨로시티, 우리 원하는 방향성이라는 게 어느 방향이다? 자, 쫓아가면 안 되겠죠, 이 방향이. 자, 이 반대 방향으로 가도록 만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게 원하는 이제 방향성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반대로 가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벡터로 표현하자면 간단하죠. 자, 이 점을 시작점으로 이 점을 이 끝점이 되는 형태의 벡터를 만들면 될 거예요. 그러면 뭐 빼기 뭐, 그 비클의 위치에서 타겟의 위치를 빼주면 타겟 위치를 시작점으로 해서 비클 포즈로 가는 이런 방향성이 나오겠죠. 자, 벡터라는 것은 방향과 크기만 있지 위치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 위치에서 그 값이 적용된다면 아마 이렇게 크기와 방향이 똑같은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원하는 디자일 벨로시티가 결정될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오브젝트는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 시점에 여기 있으니까, 자, 그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바뀐 게 사실 이 한 줄밖에 없어요. 놀랍죠, 그쵸? 단지 이 한 줄 코드에서 이 위치 두 개를 바꿨을 뿐인데 움직임이 완전 다른 움직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타겟 포즈에서 비클 포즈로 가는, 자,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 이게 이제 이 코드가 되겠고요. 이 코드에서, 자, 이 벡터의 크기를 1로 바꿔주고 맥스 스피드를 곱해주면 이런 결과가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뭐랍니까? 벡터 빼기 벡터죠.
기억나십니까? A란 벡터와 B란 벡터가 있을 때 A 빼기 B의 의미는 뭐다? 자, B란 뒤에 있는 것을 끝점을 시작점으로 앞에 있는 끝점을 향해서 가는, 자, 이런 벡터다 라겠죠. 이 의미를 여러분들 해석해 보십시오. 복습하는 의미에서. 자, V클의 벨로시티에서 끝점에서 디자일 벨로시티 끝점으로 가는 거예요. V클 벨로시티가 어딥니까? 여기죠. 끝점이. 자, 그 다음에 디자일 벨로시티로 가는데, 디자일 벨로시티는 이제 끝점 맞춰줘야 돼요. 그럼 이 점이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이런 벡터가 만들어질 것이고요. 자, 이 벡터를 갖다가 적용한다는 의미는 이 지점에서, 자, 이쪽으로 가는 자, 이런 벡터를 힘으로써 이 오브젝트한테, 이 객체한테 제공하겠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힘이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이 방향으로. 자, 그러면 이 오브젝트가, 자, 턴 레이트 해서, 턴 레이트만큼의 크기로 턴을 쭉쭉쭉 해나가면서, 자, 이 반대 방향으로 긴급하게 도망가는 이제 그런 모형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프리는 사실 간단하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쫓아가는 거 반대로만 적용해도 되겠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코드만 가지고 도망가는 힘을 준다면 상당히 부자연스러운 결과가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조건이 필요해요. 우리 NPC가 아주 겁 많은 NPC야. NPC 뿔 달게요. 근데 플레이어가 여기 있어요. 한 10km 밖에 있는 거야. 이 코드를 사용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겠습니까? 이 거리가 아무리 멀리 있다 하더라도 이 NPC는 질의 겁을 먹고 도망가게 될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 코드의 발동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거리에 플레이어가 들어오면 도망가겠다라는, 자, 그런 조건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정한 반경을 두고 이 반경 내에 플레이어가 딱 들어왔다. 자, 그러면 도망가겠다. 그렇게 설정할 수 있겠죠. 우리가 뭐 이런 것들 갖다가 그 트리거 같은 형태의 유니티 같은 경우에는 형태로 잡아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무겁거든요. 트리거 시스템 같은 것들도. 그래서 뭐가 사실 좋으냐면 이벤트 시스템 트리거도 있지만, 자, 실제 거리 계산해가지고 우리는, 자, 이거 갖다가 문제를 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코드 갖다 좀 추가시켜서 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공포를 느끼는 거리다 해서 패닉 디스턴스라는 용어를 썼네요. 만약 목표가 플레이어죠. 공포 거리 내에 있다면 이 달아나기 수행을 하고, 자, 그게 아니면 하지 말자. 리턴 값을 갖다가 그냥 뭘 주자. 자, 아무것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힘을 주지 않는 형태로 리턴하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패닉 디스턴스를 계산할 때 보시면 좀 약간 특이한 용어가 들리는데, SQ라는 게 보통 많이 들어가 있는데, SQ가 뭘까요? SQ가 어디가 스퀘어 라는 의미입니다. 스퀘어는 보통 뭡니까? MC 스퀘어 하잖아요. MC 스퀘어. 제곱이죠, 제곱. 그래서 계산할 때, 자, 이거 보면 우리가 거리가 100이라는 어떤 단위, 사실 이거예요. 100이라는 거리 내부에 들어오면 도망가겠다는 건데, 100을 쓰지 않고 100 곱하기 100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때는 항상 그게 필요하겠죠. 플레이어와 NPC 간에 뭘 계산해야 됩니까? 항상 이 둘 사이의 거리를 갖다가 늘 계산해 줘야 될 겁니다. 그렇죠? 디스턴스, 이겁니다. 디스턴스 계산 파트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스퀘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 자, 제곱거리를 사용하겠다는 거죠. 교수님, 뭐 굳이 제곱거리를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까? 제곱거리란 말은 거리의 제곱, 거리가 D라면 D의 제곱을 쓰겠다는 의미인데, 왜 거리 제곱을 쓸까요? 또 이것도 뭐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한번 봅시다. 거리 구하는 공식이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자, A라는 지점이 있고, 자, B라는 지점이 있을 때 거리를 어떻게 구합니까? 우리가 가장 원초적으로 보면, 자, A와 B의 거리가 있을 때, 자,
거리를 구한다는 것은, 자, 우리가 A와 B의 X 성분, 그 다음에 Y 성분, 자, 직각삼각형이 나오죠. X 성분이고 Y 성분입니다. 자, 각각을 계산해서 거리를 구하죠. 이게 뭡니까? 직각삼각형에서 이 빗변의 길이를 구하는 거, 피타고라스의 정의입니다. 우리 거리 D라고 한다면, 이 거리 D라는 것이 어떻게 정의되죠? D의 제곱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피타고라스 정의에 따라서 정의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 D는, 거리라는 것은 뭐 음수가 있을 수 없으니까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이라는 수식을 통해서 실제 거리가 계산이 돼요. 네, X란 것은 여기서 여기까지 변입니다. 변이 또는 거리일 수도 있겠죠. 보통 우리가 이렇게 하죠. bx 빼기 a x의 제곱 더하기 by의 a y의 제곱, 스퀘어 루트를 갖다가 이렇게 구해주면 우리 거리 d라는 게 이제 구해지는 형태가 됩니다. 그런데 왜 거리 제곱을 쓰느냐? 1번은 이겁니다. 뭐냐면, 여러분, 정확하게 거리가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건가요? 이 문제에서 지금 필요한 게, 어떤 일정한 영역이 있을 때 이 녀석과 이 녀석 간에 정확한 거리 d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참조하려고 하는 패닉 디스턴스로 정의되는 이 영역 안에 플레이어가 들어왔느냐 들어오지 않았느냐라는 대소관계만 우리가 비교하면 되는 문제거든요. 패닉 디스턴스를 갖다가 우리가 P라고 하고요, 이 거리를 D라고 한다면, 자, 패닉 디스턴스 P란 것과 이 실제 플레이어와 NPC 간의 거리 D라는 것 중에서 어느 게 크냐. 그래서 만약에 그 P가 더 큰 값이다, 이러면 이제 패닉 디스턴스 안에 들어온 거죠. 자, 만약에 D가 더 큰 값이다, 그럼 아직까지 패닉 디스턴스에 안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런 대소관계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결과를 제곱시킨 결과나 어때요? 자, 대소관계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냥 거리를 써서 비교를 하는 거나 거리의 제곱을 써서 비교하는 거나, 자, 결과값은 항상 동일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곱을 써도 무방하다, 그 이야기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그럼 왜 제곱을 쓰느냐 보셔서 아시겠지만, 자, 뒤에 제곱을 쓰게 될 경우에는 x제곱 플러스 y제곱 여기서 끝나고요. 거리를 쓸 경우에는 뭐냐면, 이 값을 갖다가 루트를 취해 줘야 되는데, 진짜 우리 컴퓨터를 계산할 때 이 루트라는 연산이 상당히 비싼 연산입니다. 아주 우리가 느끼기에는 이게 1분 걸리거나 10초 걸리거나 그런 연산은 아니지만, 다른 연산에 비해서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모되는 연산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작은 최적화지만, 최적화를 위해서 일반적으로 거리의 대소 비교를 할 때는 이렇게 바로 루트를 취하는 형태로 거리를 직접 구하는 것보다 거리의 제곱 형태로 값을 구해서 제곱 형태의 값을 갖다가 비교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따라서 자, 이 예에서 보시면 거리의 제곱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이 대소관계를 갖다가 비교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디스턴스, 만약에 패닉 디스턴스라고 불렸던 이 영역 밖에 플레이어가 있다면, 이 거리를 갖다 구했을 때, 자, 이게 이 코드죠. 여기서 여기까지 코드. 크다면, 이 거리가 패닉 디스턴스보다 크다면, 당연히, 아직까지 도망갈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해서, 자, 아무런 힘도 가하지 않는 것이고요. 자, 이 품은 밖으로 빠져나온다는 의미는 뭐냐면, 리턴이 되니까, 자, 그렇지 않다면, 의미죠. 자, 패닉 디스턴스 안에 들어온다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이 코드를 갖다가 그냥 사용하면 되겠다. 자,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프리는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네, 오늘 하나 더 볼까요? 다음, arrive라는 행동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arrive 전에 우리가 맨 먼저 살펴봤었던 시계 행동을 갖다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시계 행동, 우리 잘 작동했었죠, 여러분?
이렇게 잘 따라옵니다. 근데 여기 잘 보시면, 어때요? 이상한 행동을 하죠. 내가 원하는 위치에 딱 도달했으면 멈춰야 될 텐데, 이게 왜 이렇게 생길까요? 우리가 이 목표를 향해서 가는 방향을 결정하고 난 뒤에, 동일한 속도를 가다 보니까, 여기 있구나 해서 이쪽으로 갔는데, 지나쳐 버린 거죠. 그 다음 타임에서, 반대쪽에 있구나 해서 또 갔는데 또 지나쳐 버린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좀 이상한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어라이브 행동이란 것은 뭐냐면, 자, 어떤 내가 원하는 위치에 갔을 때 멈추도록 만드는 겁니다. 볼까요? 똑같은 아까 시기 행동이었는데 같죠? 시가하고 똑같은 형태로 움직이죠. 자, 그런데 자, 이렇게 멈추게 하는 행동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뭘 건드려야 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시가하고 똑같아. 근데 뭘 건드려야 될지 한번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일단 앞에서는 우리가 그 속도라는 것을 갖다가 일정하게 줬거든요. 방향만 계속 바뀌고. 그러니까 속도가 일정한 운동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등속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그쵸?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 혹시 과학 시간에 기억을 잘 되짚어 보시면 등속 운동이라는 걸 배우셨을 거예요. 근데 이 어라이브 하기 위해서는 보통 때는 속도가 등속 운동으로 똑같다 하더라도 도착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속도가 느려지다가 0이 되는 이 형태의 모양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잘 보세요. 어느 일정 시점에 오면 속도가 느려지다가 멈추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등속 운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요거만 이제 우리가 처리하면 됩니다. 이걸 갖다가 어라이브라는 행동이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감속을 하는데, 자, 감속을 어느 정도 할 것이냐를 갖다가 우리가 자 구분해 보도록 합시다. 좀 천천히 감속할 거냐, 빠르게 감속할 거냐. 그래서 이 감속을 위한 변수 열거형으로 슬로우, 노멀, 패스트를 잡고요. 이 값을 갖다가 슬로우일 경우에 3, 노멀일 경우에 2, 패스트일 경우에 1이라고 설정을 해 두었습니다. 이 의미가 뭐냐? 이 에이전트가 목표에 도달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쓰기 원하는 것을 계산하기 위해서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이 어렵죠. 자, 에이전트가 목표에 도달한다는 것은 일단 거리를 이야기하고요. 어떤 특정한 에이전트가 목표에 도달하는데 이제 이 거리가 주어졌을 때 얼마나 많은 시간을 사용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자, 시간과 이 거리로 이루어진 물리 공식 기억나세요? 어떤 일정한 시간 동안 움직인 거리라는 것이 뭐죠? 이 속도에 대한 정의죠. 그 말 즉슨 내가 어떤 일정한 거리를 가는데 이 타임 t라는 것을 갖다가 많이 주면 t라는 값이 높아진다는 거죠. 높아지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 분모가 높아지니까 속도는 줄어든다는 의미고요. 우리가 일정한 거리를 가는데 시간을 적게 주면 반비례 관계니까, 자, 분자에 있는 건 비례 관계고 분모에 있는 건 반비례 관계죠. 시간을 적게 주면 적게 줄수록 속도는 올라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면 슬로우가 3이에요. 패스는 1이고요. 슬로우가 큰 값이죠. 자, 이 큰 값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속도는 시간에 큰 값이 들어가면 속도는 당연히 작아질 거예요. 그래서 더 슬로우 되는, 자, 감속 변수라고 둔 겁니다. 그러면 이 3이 1이라는 게 엄밀하게 아주 계산에 의해서 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타당한 숫자냐? 전혀 그렇지 않죠. 단지 슬로우, 노멀, 패스트라는 이 개념을 상대적으로 그냥 3이 1로 잡아둔 거에 불과합니다. 자, 그래서 방금 말한 것처럼 얼마나 속도로 가야 하는가, 자, 이게 계산하자. 그의 계산은 사실 아까 우리가 처음 했었던 찾기 행동과 똑같이 처리하면 될 거다. 자, 이해하셨나요? 자, 그래서 바로 코드로 넘어갑시다. 일단은 결국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목표물로 갈 때
목표물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D라고 합시다. 목표물과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거리가 가까워지면 뭐가 속도는 어떻게 됩니까? 거리가 가까워진다. 거리의 값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속도는 어떻게 되죠? 줄어들어야 된다. 자, 이것도 아시겠죠? 자, 그래서 관계는 거리와 속도의 관계는 비례의 관계다.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이거 당연하죠. 아까 속도라는 게 이제 시간분의 거리니까. 자, 두 개는 비례 관계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다르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필요한 건 뭐냐면, 항시 이 NPC와 목표물 간의 거리를 갖다 계산을 해야 돼요. 그렇죠? 자, 그 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비클에서 타겟으로 가는 벡터를 구하고, 투 타겟이라고 있습니다. 타겟으로 가는 벡터를 구하고, 이 벡터의 랭스, 벡터의 크기가 꼭 거리가 될 겁니다. 벡터의 크기가. 교수님, 벡터의 크기 어떻게 구합니까? 똑같죠?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의입니다. 벡터가 있을 때 3,4란 벡터가 있다. 그 의미는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4만큼의 의미니까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 루트 씌운 거예요. 그쵸? 거리 공식하고 똑같습니다. 네, 그러면 벡터의 크기가 보여지죠. 자, 그래서 먼저 디스턴스를 구하고, 디스턴스가 0보다 크다면 당연한 거겠죠. 자, 계산을 해 나가야 되는데, 여기 또 이상한 게 등장했습니다. 콘스트용으로 deceleration tweaker 0.3. 이 0.3은 교수님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쵸?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우리 이런 걸 뭐라고 부르죠? 자, 매직 넘버라고 부르는 녀석이죠. 아까 1, 2, 3이라고 정의된 것을 그냥 썼을 때, 우리가 원하는 어떤 감속의 결과가 나오기 힘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속도가 착 줄어드는 걸 멋있게 만들려면 거기다 어떤 값을 갖다가 좀 넣어줘서 실험적으로 값을 찾아야 되는데, 자, 이때 뭐 0.6도 넣어보고 0.8도 넣어보고 뭐 1.2도 넣어보고 막 했겠죠. 0.1도 넣어보고. 그러다가 0.3이라는 숫자를 넣으니까 가장 자연스럽게 이제 도착해서 멈추더라 해서 만들어진 이 값이 이 티커. 자, 우리 디버깅을 통해서 잡아낸 값입니다. 하나의 매직 넘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까 말했던 디셀러레이션의 트위커에 대한 이 값들이라는 것은 결국 얼마나 많은 시간을 쓸 거냐의 문제였죠. 자, 그래서 반비례합니다. 속도와 우리가 이제 속도를 계산해 주는데, 그리고 거리는 가까워질수록 속도가 떨어져야 되니까 비례관계였죠. 그래서 디스턴스가 분자에 오고, 자, 디셀러레이션에 관련된 얼마나 시간을 쓸 거냐라는 게 분모에 온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속도를 구하는데, 이건 뭐냐면 속도가 아니라 실제로 여기 되겠죠. 속력 스칼라 값입니다. 자, 이만한 크기로 우리가 힘을 주자 이렇게 정의하는 겁니다. 자, 이 값 자체는 당연히 맥스 스피드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그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주는 값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일 벨로시티를 구해내야 될 겁니다. 그건 뭐냐면 이상하게 코드가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맞아요. 자, 투 타겟으로 가는 투 타겟이 뭐였습니까? 여기 있군요. 그 타겟 포즈에서 비클 포즈를 뺀, 그 비클 포즈를 시작점으로 타겟 포즈로 가는 자, 이 벡터를 구하고, 이 벡터를 갖다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먼저 디스트를 나눠준단 말은 디스트가 이 벡터의 크기잖아요. 그쵸? 이 정교한 겁니다. 정교하고 난 뒤에 우리가 그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항상 맥스 스피드를 곱해줬어요. 도망가는 것도 그렇고, 가속이죠. 항상 속도가 같단 말이에요. 등속이죠. 항상 속도가 같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서 거리에 비례하게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속도가 줄어들 수 있도록 속도값을 정했기 때문에 그 속도를 갖다가 곱해주는 거예요. 그럼 디자일 벨로시티 자체가 가까워질수록 더 작은 벨로시티를 가지도록 만들어주고, 그래서 이 파트는 C하고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어떤 한 지역에 부드럽게 도착하는 어라이브 행동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결과를 볼까요? 자, 이때는 다 뭡니까? 그냥 일반적인 시계 행동입니다.
그러다가 자, 그렇죠. 가까워질수록 속도가 줄어들면서 아주 안정적으로 도착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라이브 행동을 갖다가 잘 섞어 쓰시면 우리가 어떤 위치에서 도착해서 뭐 전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겠고요. 일반적으로 이 타겟 위치는 어떻게 잡습니까? 그 NPC의 포지션을 잡으서는 사실 플레이어 포지션을 잡으시면 플레이어하고 부딪히거든요. 그래서 플레이어 근방에 내 벡터 방향에서 일정 거리 조금 떨어져 있는 위치를 갖다가 보통 이런 타겟 위치로 잡습니다. 즉 내가 NPC가 플레이어한테 다가간다면 자, 이 정도 공간에 여유를 두고 이 방향성에서 만나는 이런 점을 갖다가 얼라이브 행동을 취하면 여기 딱 와서 싸울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가까이 오면서 이걸 쫓아가면서 공격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느려지면 이것도 되게 이상해요. 그때는 아까 보신 것처럼 트위킹을 해가지고 그 뭡니까? 자, 감속 변수를 갖다가 급작스럽게 속도를 줄일 수 있도록 감속 변수를 조정하시면 자, 그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쉽게 우리가 원하는 행동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잘 들으셨습니까? 간단히 내용이지만 있는 내용들 갖다가 꼼꼼하게 오늘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도망가는 행동과 도착하는 행동, 예, 그 꼼꼼하게 모르신 부분들을 복습하시고요. 다음에 또 그 뒤에 이어서 또 다양한 행동, 재밌는 행동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감사합니다.